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이 유독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요.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피부 관리가 매우 어려운 계절로 아토피나 습진 등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뜯고 나면 시원한데 나중에 되면 떡떡떡떡 갈라져가지고 피가 또 칙칙칙 나는 거야. 그러면 시원한 거예요. 따뜻한 물로도 샤워도 못합니다. 계속 그냥 찬물로만 샤워 좀 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약화하고 외부 자극에 대해 취약해지므로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려움증은 생활의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만성 피부 질환으로 악화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가려움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신상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서 단순히 이제 온도나 습도 변화에 의해서도 가려울 수가 있고 외부의 어떤 접촉 자극들이나 어떤 물리적인 압박 자극, 마찰 자극 등에 의해서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이제 가려움증의 주된 요인들은 이제 피부 질환에 의해서 가려운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고요. 당뇨병이라든가 갑상선 질환, 악성 종양 이런 내과적인 병들에 의해서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가려움증 환자분들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미 이제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피부 치료를 받아본 경우가 많으시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방 치료를 선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피부가 아파왔고 가려움증으로 이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건데 그만큼 피부 면역적인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하다든가 어떤 정신적 피로감이 있을 때 가려움증이 좀 더 가중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치료를 함에 있어서 면역을 강화한다든지 심신의 피로감을 조절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한약을 처방하고 또 어떤 침구 치료나 약침 치료 등을 병행하면은 어떤 심신의 피로감, 면역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함께 그 피부 가려움증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독소 같은 것들, 이를테면은 어혈이라든가 담음, 담적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축적돼서 해소되지 못하여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해독 치료라든가 체질 개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가려움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 때문인지 유난히 고요한 수요일 오후. 씩씩하게 한의원을 들어서는 구순옥 어머니는 요즘 추위도 별로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항상 그렇듯 수영을 마치고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왔는데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어머니의 고민은 바로 건조한 피부라고 합니다. 50대부터 생긴 건조 피부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다리나 이렇게 옆에 이런 옆구리 쪽으로 날씨 심한 추우면 붉은 색깔이 됐었어요. 터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쫙 있으면서 그 줄 있는 그 부위가 빨갛게 됐었거든요. 색깔이 붉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 보기도 안 좋잖아요.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전 검사를 한번 다 했었거든요. 검사를 다 하니까 이제 여름에는 괜찮고 겨울에는 이제 심하니까 겨울 되면 그냥 하와이 가서 살아라. 그 치료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옷 갈아입으실 때나 그 수영장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하시면 네. 보이잖아요. 네. 좀 뭐 빨갛게 트고 이런 거 요즘 있으세요? 아니 그게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오신 게 10월 말에 오셨거든요. 네. 네. 사진이라서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이때도 이미 좀 붉으셨거든요. 붉고 트고 이제 그러셨고. 끄끌끄끌했고. 맞아요. 거칠거칠하고. 네. 이때도 보면은 이게 지금 네. 군데군데 막 빨간 이게 터서 빨개진 거거든요. 매 겨울마다 겪으셨다고 하셨지만 그 올해는 아마 무사히 잘 넘어가실 것 같아요. 한약 드시고 하시면서 좀 피곤한 것도 많이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만 지금 본 게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몸 상태 같이 좋아지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낫는 거예요. 몸 활력이 좋아지고 이제 피부 면역이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어쩌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마세요. 당장 또 1월달, 2월달에 뭐 이게 안 좋을까? 제가 볼 땐 지금 하던 대로 치료하고 하면 지금 그동안 뭐 해마다 겪었던 그거는 지금 이제
거의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떤 피부병이든 다 좀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건조 피부염들도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몸에 이렇게 우리 뭐 화병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계속 막 초조불안하면은 바짝바짝 말라요, 속이. 속만 마르는 게 아니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 피부도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시면은 더 좋죠. 예. 이제 악순환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잘 넘어가면 내년이나 뭐 내후년 겨울에는 치료를 혹시 하더라도 정말 잠깐 한 1, 2주 잠깐 치료하든지 뭐 제가 지켜보고 치료 필요 없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막 내년에 어찌 될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여름철에는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긴 하신데 건조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얼굴을 제한 온몸의 피부가 이제 너무 건조해지고 건조하다 보니까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또 피부가 트고요. 트다 보면은 이제 붉어지고 피부가 따갑고 또 너무 가렵고 또 그 중에서도 이분은 너무너무 피부가 당긴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단순한 건조를 넘어서 약간 악건성 상태의 피부가 이제 겨울마다 나타나는 그런 상태셨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는 대부분 너무 잘하고 계셨거든요. 보습도 너무 잘하시고 또 샤워 횟수도 일부러 좀 줄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떤 온습도 조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관리를 하셨지만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바람에 그 수영을 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좀 사연이 있다 보니까 이 건조증이 잘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태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부 건조증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 수영장을 가신다든지 이제 목욕탕을 즐긴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못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렇게 씻고 물이 닿는 것 자체가 피부의 유분을 계속 이제 씻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보습을 하고 관리를 해도 사실 이 건조증을 막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부 치료를 위해서 이 관절 건강을 또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좀 수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대신에 이제 좀 더 이제 뭐 좀 자세히 더 진료를 봐드리면서 좀 정밀한 한약 처방을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피부가 너무 극도로 이제 건조한 거는 한약적으로 이제 혈허 증상 내지는 이제 진액 부족한 증상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또 이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는 단순히 이제 혈허 상태를 넘어서 이제 기혈 양허의 상태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 피부 건조증과 함께 체력적인 부분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한약 처방을 투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내원하셔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침 치료, 광선 치료, 그리고 이제 환부에 직접적으로 이제 시행하게 되는 이제 진정 보습 관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치료들을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치료를 하시면서 1, 2주 정도 경과했을 때 이제 건조증하고 각질 형성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셨고요. 이후로는 이제 피로감까지도 함께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략 8주 정도 지나서는 가려움증, 따가움, 건조 증상이 좀 현저하게 좀 많이 좋아지셨고요. 보통은 이제 겨울이 깊어지고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질 때마다 피부가 새빨갛게 트면서 많이 괴로웠다 하시는데 현재는 지금 뭐 영하권의 날씨긴 하지만 그런 증상들이 없으시고요. 다만 아직은 건조 증상 같은 것들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한약 드시고 그런 치료는 받고 계십니다. 침 놓겠습니다. 침 치료는 피부 기혈 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한방 면역 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증상을 살펴보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진행합니다. 진정 보습 치료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심도 있는 열을 몸속 깊은 곳까지 전달해 피부 보습과 진정, 영양 공급을 통해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집으로 가기 전 한약을 마시는 구순옥 어머니. 피로감이 심했던 어머니는 기혈을 보충하는 한약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영한 후에 집에 가도 힘이 들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해보면은 단순히 피부 건조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입이 마른다든지 또 뭐 안구 건조증, 뭐 모발이 유난히 가늘고 잘 부스러진다, 또 손톱, 발톱이 좀 약하고 거칠거칠하다 이런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조한 그 양상이 좀 속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수면 장애라든가 좀 초조 불안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고 또 피부 건조증이 함께 좋아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끄끌끄끌한 게 없어졌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내 몸 있는 거 손대까지 짚어서 조금 이렇게 뭉칫뭉칫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고, 가려움증이나 이렇게 뭐 물에 가서도 이렇게 붉은색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모든 생활이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10년 전 목 주변 가려움증으로 시작해 점차 온몸으로 가려움증과 피부 병변이 퍼져 너무나 힘들었다는 박지연 씨는 바쁜 일상 때문에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 큰 마음을 먹고 한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손과 발바닥, 목 주변 등이 붉어지고 심할 때는 물집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만성 소화 불량까지 겹치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막 목이나 팔에 계속 이제 막 가려움이나 이런 게 수포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는 중에도 너무 가려워가 막 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처도 생기고 뭐 상처가 생긴 다음에도 또 수포가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좀 먼지도 많고 뭐 이제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열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계속 안 낫더라고요. 업무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이 좀 심하게 왔는지 이게 몸도 무기력해지고 더 지치고 또 뭐 이런 상황에 이 가려움이 더 같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느 부위가 제일 가려웠습니까?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팔 안쪽에? 네, 팔 안쪽으로 지금 또 심해가지고 많이 참았다, 그죠? 네, 찬물로 대고 막 계속 좀 참는 편입니다. 최대한 지금 그 손을 좀 안 대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상처 안 만드시려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찬물찜질이든 뭐 얼음찜질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조금 가라앉으면은 보습을 한 번 더 하세요. 진맥 잠깐 좀 해볼게요. 오른손 줘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피로감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소화불량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예. 위장 여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위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담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좀 많이 생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담음이 많으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약간 뭐 메스껍고 그때 두통 있다 하셨는데 네. 뭐 그런 증상들 또 네. 붓는 거 있죠. 네. 뭐 붓는 거 하면 지금 약간 몸이 무거운 거 전부 담음 때문에 생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지면 좋은데 일단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오늘 약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드시겠지만 네. 그 위장을 계속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위장 치료를 좀 하면은 가려움도 좀 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장이 어쨌든 좀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피부병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예. 박지연님의 피부 가려움증이 시작된 건 대략 한 10년 정도 되셨다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목 주변이 좀 가려웠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 증상들이 점점 이제 좀 확산이 돼서 뭐 어떨 때는 좀 팔이 많이 가려우시고 뭐 귀가 가려울 때도 있고 또 온몸이 가려우실 때도 있고요. 이번에 오셨을 때는 주로 이제 목, 그다음에 팔 안쪽 접히는 부분, 그다음에 발바닥, 이제 손가락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습진성 병변들이 좀 퍼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많이 피곤하거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좀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시고 또 최근에는 그 좀 식습관이 안 좋으셔가지고 만성 소화불량이 좀 생기셨다 하시더라고요.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피부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라든지 또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뭐 화폐상습진, 주부습진 이제 이런 병들이 대부분은 잠깐에 그치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지 좀 면역을 강화해주고 또 이런 치료적인 부분 외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습관
또 이제 개인 체질에 맞는 그런 생활 패턴들을 지도해 드리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금방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만 이렇게 견뎌 보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피부 질환들이 나아가고 또 이제 치료 없이도 내 몸 스스로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박지연님은 그 일과가 굉장히 바쁘세요. 외근도 많으시고 식사도 잘 못 챙겨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나 또 이제 그런 바쁜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는데 그럴 때마다 가려움증도 좀 많이 심해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신의 피로를 좀 줄여주고 면역을 강화해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좀 투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시면서 이 속이 안 좋을 때 또 가려움이 좀 더 안 좋아지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느끼셔서 소화기 면역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처방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주에 한 번 정도 내원하셔서 침치료, 약침치료 이런 통원치료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인 지연 씨는 가려움증 치료를 위해 약침 치료를 받습니다. 피부 열을 내리는 한약재 성분으로 구성된 약침액을 혈자리나 피부 병변이 있는 곳에 주입하게 되는데요. 최근 목과 팔의 가려움증이 심해져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침 치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한방 치료를 통해 지연 씨의 가려움증이 조금씩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워터파크를 못 갑니다. 이게 피부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너무 엉망이고 가령 뭐 좀 수영장 물이나 뭐 이런 물들이 닿였을 때는 또 너무 또 이게 더 확산되듯이 하다 보니까 좀 워터파크라든지 좀 그런 데를 좀 가보고 싶네요. 오늘 첫 한약을 받는 지연 씨.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만성 소화불량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본인의 체질과 피부 상태에 맞게 처방된 이 한약이 그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부터) 만성 주부습진이 있었던 김단심 씨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손과 발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보고 장갑을 착용하는 등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전혀 낫지 않고 더 악화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녀가 이렇게 밝아지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껍질이 각질이 막 생기면서 막 가려워요. 피가 나도록 띠고 나면 또 시원해요. 그러면 띠고 나면 시원한데 나중에 되면 또 쩍쩍쩍쩍 갈라져가지고 피가 또 칙칙 나는 거야. 그러면 시원한 거예요. 뭐 모든 게 다 불편하죠. 집에 생활하면 여자들이 맨손 갖고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크림을 바를 때도 손이 거칠어보니까 크림을 바르면 얼굴에 기스가 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만져볼게요. 네. 말랑말랑하네요. 네네. 좀 굳은 살 베기고 이런 부위는 없으세요? 지금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무릎 잠깐 세워볼게. 발톱도 이제 지저리 괜찮죠? 예, 이제 아프진 않아요. 신발 신으면. 예전에 누렇게 막 두껍게 지금은 발톱무좀처럼 올랐었잖아요. 예. 보들보들하네요. 손에 또 열기도 열 안 나요? 열이 안 나고 조금 이제 뜯을 거 없죠? 안 뜯어요. 안 일어나니까. 뜯고 싶어도 뜯었습니다. 손에 원래 옛날에 젊으실 때부터 예, 주부습진 있었다 했잖아요. 20대. 그다음에 발바닥도 되게 네. 거칠거칠했다 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없거든요. 예, 그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체질 개선이 완전히 된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게 유지가 잘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너무 이제 과로하신다든지 활동량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과하지 않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예, 그럼 좋죠.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손에서 어차피 보이는 부위니까 자주 보시잖아요. 뭐가 살짝 벗겨진다든지 빨간 점 같은 게 올라온다든가 그런 게 살짝 느껴질 때는 저랑 치료할 때도 중간에 그런 상황에서는 잠깐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렇게 너무 심할 때는 쉰다고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쉬면은 지가 알아서 낫습니다. 피부 스스로. 지금은 자연 회복력이 있으시고 면역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네.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하려고.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단신님은 20대 때부터 그 주부습진이 조금씩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2022년도 7월쯤부터 갑작스럽게 손과 발에 가려움증이 좀 심해지고
각질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치료도 좀 열심히 받곤 하셨는데 좀 별다른 그 호전이 없으셔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셨고 치료를 하시면서 그 건조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꽤 그 강도가 높은 스테로이드 연고도 바르시고 또 약물 치료도 꾸준히 하시긴 했는데 좀 각질은 좀 더 심해지고 이제 갈라짐이 심해지셔서 뭐 통증이라든가 좀 일상생활에 좀 큰 불편함까지 계속 좀 나타나는 바람에 한방 치료를 좀 해보시려고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건조 증상이 유독 많기도 하지만 이 건조함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주 원인이 열 때문이더라고요. 일단 체질적으로도 우리 사상 체질에서 구분하는 좀 소양인, 그 열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또 뭐 갈증 같은 것도 많으시고 또 열기에 의한 어떤 두통, 어지럼증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할 때 일단 건조증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좀 체질적으로 많은 열을 좀 해소하려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약 드시고 또 내원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내원하셨거든요. 침 치료하시고 뜸 치료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셨고 또 이제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 연고까지 처방을 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기존에 봤던 그 양방 치료들은 모두 스톱하셨고 보통 이제 중지를 하면은 리바운드 증상이 나타나서 손발의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악화 증상 없이 바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한 2주차쯤부터는 가려움이 약간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한 8주차쯤부터는 이제 먼저 발부터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한 5개월 정도 치료하신 상태부터는 이제 손도 가려움증이 많이 사라지시고 갈라지는 증상이라든가 뭐 붉어지는 증상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차쯤 됐을 때는 이제 고통스러워하셨던 가려움증, 갈라짐, 건조 증상 모두 소실되어서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후 집으로 돌아온 단심 씨. 좋아하는 사골을 깎으며 모처럼만의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편안함이 가득한 공간에서 향기로운 커피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이런 여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단심 씨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습진으로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손과 발이 갈라지고 따가워 집에서 틈만 나면 보습제를 바르고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패드를 착용한 양말을 착용하는 등 다른 것을 즐길 여유가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힘들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맨손으로 설거지를 할 만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손이 너무 힘드니까 맨손 갖고는 세수도 못 했어요. 과일 깎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치료받고 나서 맨손 갖고 과일 깎다는 거. 이런 장갑을 갖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거 안 해도 샤워랑 비누랑 웬만한 속옷은 샤워하고 나면 속옷은 비누가 식어요. 맨손 갖고. 프라다잔스 나무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 같았어요. 내 손을 만지면. 그래 누가 보면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손이 왜 이렇노 이러는데 그거 할 때만 진짜 눈물 났어요. 힘든 일도 안 하는데 손이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보면 원장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진짜 내 삶을 다시 엮게 해줘서 맨손 가지고 이제 악수하고 손 내밀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려움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보습을 잘한다든지 접촉 자극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금방 가라앉지 않고 며칠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떤 면역 저하 소견이 좀 뚜렷하거나 재발 양상이 또 뚜렷해진다면 그 체질 개선이나 면역 강화에 장점이 있는 한방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려움증이나 건조증 등 피부 질환은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피부 보습제 사용을 습관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증상이 심하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피부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말이죠.
매일 밥을 먹고 대화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치아. 그뿐만 아니라 환한 미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해 치아는 외모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치아가 한 개라도 상실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취를 옆으로 확 놓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이빨 빼는 정도는 조금 그냥 견딜만 한데 그래도 그냥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루다 보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더 악화해 치아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치과 공포증으로 질환이나 통증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화 진정법인데요. 오늘은 이정원 원장과 함께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이란 많은 환자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의 진정 상태로 똑같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정맥류를 확보하여 이 정맥을 통해서 다양한 환자분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의식화 진정, 중등도 진정을 목표로 하는데요. 정맥에다가 환자를 좀 졸리게 하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 그리고 이제 통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염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도 투여를 해서 환자분을 좀 안전하게, 좀 졸립게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서 마치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 상태처럼 환자분을 진정시켜서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치과 치료를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라고 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평소에 치과 치료를 잘 받기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될 텐데요.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입안에 뭐가 들어가기만 해도 구역감을 느끼거나 구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양치질을 본인이 하다가도 구토감을 느껴서 양치질을 오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역감이나 구토감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장시간 환자분께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있기 힘든 분들, 다수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많이 식립을 한다거나 충치 치료를 많이 한다거나 이를 많이 뺀다거나 많은 치료를 한꺼번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내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 실감날 만큼 기온이 뚝 떨어진 화요일 아침.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한 표정으로 치과를 들어서는 김광국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치과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치과 공포증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씩씩하게 치과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염증이 진행되면서 이제 구취도 나고 또 이가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다가 풍치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가 연쇄적으로 탈락되고 한 수년 전에 치과 한 군데를 갔는데 그때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이를 발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취를 옆으로 확 놓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치과라면 진저리가 나가지고 치과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TV에서 수면 임플란트 방송이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하면 되겠다 하면서 부산 쪽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쪽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교실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표 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간
불편한 건 없으셨죠? 아유, 너무 만족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일전에 수면 마취 통해서 이제 7개 임플란트 이제 치조골 이식술 동반해서 했는데, 오늘은 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잘 낫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람이에요. 네. 수술 부위가 너무 깨끗하게 이쁘게 잘 낫고 있네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뭐 주변에 뼈 이식한 부위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네. 이번 달 말 정도경에 이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이라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정말 씹고 부시고 이제 갈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부 보철물 이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전혀 뭐 특이사항이나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번에 진행되는 이제 임플란트 이제 2차 수술이라고 해요. 네, 2차 수술 할 때도 수면 마취 통해서 잘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예, 1차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2차도 그 수면으로 막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예, 뭐 잘하셨고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친절하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김광국님은 많은 부위에 치아가 발치된 상태셨고 턱관절의 불편함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전 치과 치료, 다른 치과에서 치과 마취에 대한 공포와 통증을 느끼셨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셨는데 우연히 저희 병원을 알게 돼서 내원하셨습니다. 구강 내 임상 검사를 면밀히 하고 방사선 촬영 결과 몇 개의 치아를 조금 더 발치를 해야겠다라는 진단을 했고 총 7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상악동에 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 및 상악동 골 이식술 또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환자분께서 이전 치과 치료에서 아주 공포감과 두려움과 통증을 겪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의식화 증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를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맥로를 확보해서 다양한 진정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분을 안전하게 이제 진정시킨 후 수면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플란트가 잇몸뼈와 단단하게 고류착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중간에 있고요. 앞으로 약 한 1개월 정도 이후에는 내 치아처럼 잘 씹고 드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상부 치관 보철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수면 임플란트 외에도 간단한 충치치료, 신경치료, 라미네이트부터 사랑니 발치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수술 시에 잘 숨을 쉬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수술이 끝난 후 회복기에도 환자분이 잘 숨을 쉬고 환자의 전신 상태를 잘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치과 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통하여 환자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혈압,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호흡음이라든가 호흡수, 그리고 심전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환자분께서 심장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께서 숨은 잘 쉬고 있는지, 그리고 혈액이 온몸을 잘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안전한 수면치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취할 때 들어갈 때 마취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위내시경하고 이런 데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저절로 싹 수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픈 거 전혀 못 느꼈고 한 2번 와가지고 정기검진 받았는데 또 뼈이식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뼈도 잘 이래 안착됐다고 원장님이 그러시고 7개를 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씹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거 못 느끼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정상적으로 완전히 마치고 나면 이때까지
잘 못 씹었던 뭐 삼겹살하고 오징어도 좀 씹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한번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은 여유로운 병원 대기실 한쪽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지은 씨와 김성수 씨는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오늘 지은 씨의 임플란트 수술과 성수 씨의 정기 검진을 위해 마산에서 부산까지 치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치과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가지고 어차피 이빨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몇 군데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여기 우연찮게 오게 됐고, 근데 오다 보니까 예상외로 시술이나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다.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 친절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는 해도 만족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우스갯소리에 미소를 지어보지만 얼굴엔 긴장감이 가시지 않는 지은 씨. 유방암과 갑상선암으로 건강과 함께 치아도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로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어 오늘 용기를 내어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밑에 이빨이 브릿지를 했는데 아랫이빨, 앞니 그게 그냥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빼버렸거든요. 근데 가다가 어금니 쪽에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는 음식물 그냥 씻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거는 아예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치료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아저씨도 그냥 건장하고 그래서 그냥 오게 됐어. 이빨 빼면은 빼는 느낌도 들고 그냥 조금 아프기도 하고 이빨 빼는 정도는 조금 그냥 견딜만 한데 그래도 그냥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치료하는데 그 불안도가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좀 없애려고 그냥.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뒤로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지은 씨. 현재 구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파노라마 CT 촬영은 필수인데요. 지은 씨는 아랫니 통증이 심해 오늘 치아 발치 후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면 치과 치료 통해서 이제 치아를 한 9개 정도 발치를 하고요. 임플란트도 9개 정도 잇몸뼈 이식을 동반해서 진행할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환자분을 이제 재우는,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약물의 특성상 수술 받는 중간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시키고 그리고 경감시키죠, 통증을. 그리고 기억을 저희가 없애드립니다. 그런 걸 선행성 기억 상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효과들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제 수면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진통제 같은 약물들도 투여가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강 내 임상 검사 및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구강 내에 이미 만성 복합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치아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 조직도 많이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혹이라고 하죠. 낭종도 다수 부위에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유방암이라던가 이제 갑상선 쪽에 암을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완치가 되시고 이제 내 치아처럼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구강 상태를 너무나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9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잇몸뼈 이식을 동반하며 그리고 상악동 부위에 대한 거상술 및 골 이식술 또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를 시행하여 환자분의 내원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검사를 통한 수술 전 단계 평가와 함께 수면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동의서 작성 후 정맥을 이용해 라인을 잡고 체열을 하는데요. 채취된 소량의 혈액은 자가열 이식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혈액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환자에게 필요한 자가열 종류에 맞게 구분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실로 이동했는데요. 수면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밀착 모니터링을 하며 진행됩니다. 심호흡하세요. 수면 약물이 투여된 후 수술 중에도 블루투스 청진 등의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환자의 이산화탄소 농도, 혈압, 호흡, 심전도 등을 실시간 점검하며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식립 전 잇몸뼈를 이식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지은 씨가 수면 상태에 있어 힘들지 않게 수술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고 수면 상태에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및 상악동 고리식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환자분께서 약간 뒤척이거나 이제 깊게 이제 자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내 진정이 된 상태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면 치과 치료는 회복 시에 환자분의 상태라던가 호흡, 맥박, 심장 운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실에서도 확실히 환자분을 모니터링한 후에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약 4개월 정도 경과 후에 임플란트의 고류착이 확실히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임플란트 상부 치관 보철물을 제작하여 내치아처럼 잘 씻고 드실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하는 지은 씨. 아직은 약 기운 때문인지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회복실에서도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그 시간 바쁜 걸음을 옮기는 성수 씨. 수술을 앞둔 아내에게 미안해 오늘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는데요. 허기진 배만 채우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성수 씨도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뭐든 이렇게 잘 먹습니다. 오늘 수술한 아내도 곧 이렇게 함께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설레옵니다. 점심을 먹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수 씨. 마산에서 부산에 오기까지 여러 병원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내까지 함께하고 있어 스스로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올 당시는 이제 앞니도 이제 이쪽이 몇 개 빠지고 그리고 어금니를 씹지를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고 또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조금 꺼림직하고 다방면으로 그냥 불편했죠. 그냥. 안녕하십니까. 네,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긴밀하게 잘 맞물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꽉 다물어 보세요. 꽉 물어보세요. 꽉 물어보겠습니다. 네, 딱딱딱딱 물어보세요. 좌우로 지글지글 갈아보겠습니다. 좌우로 지글지글 가실 때 뭐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네. 예, 크게 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술하셨던 임플란트 부위랑 그 상부 보철물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지금 보니까 아래 이제 앞니 쪽에 본인이 원래 이제 가지고 계신 자연치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자연치아들이 조금씩 이제 마모가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뭐
아직은 어떤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잘 정기적으로 재내원해서 저희가 경과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모가 네. 되고 이럴 때는 그때 다시 네네. 상의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다음 내원 때 또 체크하기 위해서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자분께서는 아래 턱에 있는 양쪽의 어금니를 대부분 상실하신 상태로 내원하셨고, 그리고 위턱에는 원래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치아들이 다 존재는 하였지만 그 치아들은 오랫동안 이제 관리되지 않은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되고 마모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기회 감염까지 돼서 뭐 고름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위턱에서는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하고 총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그리고 아래턱에서는 양쪽 어금니 부위에 3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1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20대 때 이제 오징어도 잘 씻고 뜯을 수 있는 그런 저장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뭐 대체적으로 뭐 드시고 싶은 음식 잘 씹고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뭐 염증이 생겼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구강 위생 관리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셔서 아주 수술 후, 뭐 임플란트 치료 후 만족도가 아주 높으신 환자분이십니다. 진료를 받고 아내의 회복실로 간 성수 씨.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는데요. 많은 수술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지은 씨는 아직도 약기운이 남아있지만 남편을 보자 안심이 되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뱉는데요. 그래도 아파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토닥이는 성수 씨.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알기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관리 잘하고 또 병원에서 말하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정기적인 검사 받고 관리를 잘하면은 뭐 이제 뭐 살아생전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죠. 바람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는 때로는 응급 상태에, 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 의사는 구강 아가면 외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그리고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라던가 의료진이라던가 구성원이 갖춰져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자연스럽게 재생되지 않는 영구치.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한 구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되도록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